네, 이번 토픽은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이 정확히 뭐 하는 직종이며 급여는 어떤가요? 그리고 전망은 있는 직종인가요? 라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을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자,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프론트라는 게 뭔가 앞에 보이는 사용자들이 뭔가 쓰는 사용자 화면을 뭔가 이렇게 코딩으로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우리 같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일하고 퍼블리싱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파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내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회사를 구할 때, 면접을 볼 때도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고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뭐 노드.js, 앵귤러.js, 뷰.js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글쎄요,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백엔드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아, 예, 저는 UI, UX 프론트엔드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HTML, CSS, jQuery, 부트스트랩, 워드프레스 이 영역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백엔드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회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이 정확히 어떤 직종이고 어떤 파트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급여, 전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 보시는 관계도, 구조도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이런 구조도로 인력들이 붙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4, 5억 정도 프로젝트겠죠. 하나씩 설명드리면, 물론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강의할 때 영어로 만든 거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자, PMPL. 자,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리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적인 일정 관리, 사람 채용, 어떤 클라이언트, 고객사와의 어떤 일정 조율, 관계, 클라이언트의 디맨드에 대해서 어떻게 내고하고 기타 등등을 하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리더인 거죠. 근데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되면 PM은 고객사와 인원 관리 정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PL은 프로젝트 리더예요. 보통 프로젝트 리더는 팀 리더 역할을 하는데 실무도 현재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 리더를 하거나 현재 실무는 안 하지만 최근까지 실무를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디자이너, 개발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어떤 작업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PM은 고객사랑 술 한잔 하면서 잘 특별히 문제 있으면은 다 그런 겁니다 하고 잘 매끄럽게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잘 뽑고. 자, 그래서 PM하고 PL 파트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플래너, 보통 이제 웹 기획자라고 부르죠. 기획자들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요구 분석 같은 거 하고, 그 UI, UX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컨셉 같은 거 잡고 보통 이제 UI, UX 디자인 컨셉 잡고 할 때 혼자 잡지는 않죠. 디자이너랑 같이 상의하고 디자이너가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면서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를 주죠. 디자이너한테. 그러면 디자이너가 그걸 보면서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엉성한 파워포인트에 이제 디자인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UI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가 웹 기획자의 기획서, 파워포인트로 된 보통 기획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웹 기획자도 종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웹 기획자예요. 근데 디자이너, 퍼블리셔, 디벨로퍼 이 세 가지 사람들은 디자이너 안에서도 나뉘어지고요. 퍼블리셔 안에서도 나뉘어지고요. 디벨로퍼 안에서도 나눠져요. 디벨로퍼라면 개발자인 거죠. 자, 저는 뭐 디벨로퍼가 아니니까 디벨로퍼 파트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디벨로퍼 파트는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서버단, 뭐 보안,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 사람인 거죠.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지 돈을 많이 받죠. 자, 그러면 디자이너도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웹 디자이너가 있고 UI UX 디자이너가 있어요. 한 3, 4년만 해도 UI UX 디자이너라는 직군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보통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 브로셔, CI/BI, 뭐 포스터, 리플렛,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인쇄 관련 쪽을 하는 사람을 보통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보통 불렀고요. 웹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하는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이런 걸 하지만 뭐 드림위버 같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HTML, CSS를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HTML을 만들어서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 물론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웹페이지에 넣어가지고 HTML 만들어 넘겨주는 것. 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퍼블리셔라는 한 5, 6년 전만에는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없었어요. 제가 웹 디자이너 초반에 7년 했을 때, 저는 이제 코딩을 조금 HTML, CS를 좀 하는 편이어서 그랬어도 디자이너가 HTML 이렇게 개발자한테 넘겨줘요. 그럼 개발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코드가 지가 볼 때는 뭐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개발자는 얘네들은 HTML, CSS 이런 거 모르거든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네가 뭔가 조금 고치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이블 태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테이블에 TR이나 TD가 하나 빠지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테이블로 뭔가 레이아웃을 만드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DIV라는 것으로 레이아웃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판서하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테이블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테이블이란 태그 자체는 쪼갤 수가 없어요. TD 쪼개고, 뭐 TR 쪼개고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DIV는 얼마든지 쪼개서 예를 들어 그 내비게이션에 로고 있고 메뉴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로그인하는 뭐 로그인 됐을 때 체킹해주고 로그아웃 됐을 때 체킹해주고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그런 로그인 파트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 개발자가 그 부분만 작업하고 싶으면 그 부분만 쌓여 있는 DIV만 가져가서 자기가 뚝딱뚝 작업해서 그 코드 다시 심으면 돼요. 망가지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DIV로 만들어내는 코딩으로 DIV로 웹페이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웹 디자이너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프로젝트 할 때 디자이너는 자기가 하기 어려운, 웹 디자이너는 자기가 하기 어려운 파트를 개발자들이 자꾸 푸시를 하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아니 왜 코드를 자기가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나.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서로 간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5, 6년 전부터는 그러면 DIV로 HTML이랑 CSS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중간에 투입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매끄럽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퍼블리셔라는 직군인 거예요. 퍼블리셔는 HTML, CSS, 물론 이제 jQuery로 상호작용하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상호작용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은 HTML, CSS로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띄어가서 개발자가 작업하기 좋게 만드는 게 퍼블리셔인 거예요. 또 뭐 정확히 얘기하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HTML, CSS 파트를 완전히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는 사람이 완전히 맡아버리니까
웹 디자이너란 사람이 이제는 그래픽 파트만 거의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이너하고 웹 디자이너하고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이너란 타이틀을 단 사람이 디자인을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웹 디자이너가 계속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저한테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웹 디자이너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기는 웹 디자이너인데 회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둘 중에 그래픽을 진짜 잘하든 코딩을 진짜 잘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중간 정도거든요. 이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정확히 경쟁력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라보다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뭐 작은 회사에 한 4, 500만 원짜리 이런 걸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진 않아요. 최소한 4, 5천만 원, 2억, 3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 할 때는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백엔드 퍼블리셔가 꼭 붙어요. 자, 그러면은 퍼블리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트도 되게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퍼블리셔도, 대충 홈페이지 코딩으로 홈페이지 만든 사람이구나 정도로 알아도 되지만, 충분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퍼블리셔인데요. 프론트 쪽이세요? 백엔드 쪽이세요? 그러면은, 프론트인데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주요 스킬은 어떤 거세요? 라고까지 딥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는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백엔드 퍼블리셔, 백엔드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씩 빨간색 박스 된 거 보니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예요. 곧 우리의 이제 목표점인 거예요.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는 주로 다루는 스킬이 HTML, CSS, jQuery, Bootstrap, WordPress. 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건지는 뒤에 플랫폼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뒤에 보니까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무래도 백엔드 쪽에 가까운 거예요. HTML, CSS는 조금 약하더라도 JS, jQuery,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앵귤러.js, 기타 등등을 주 스킬로 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포지션의 정확한 명칭은 프론트엔드 퍼블리셔예요. 그런데 앞에 UI, UX 이런 거를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UI, UX, UI 디자인에 포토샵도 좀 하고 UI 디자인에 조금 강점이 있으면 나는 UI, UX,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는 박스 오른쪽에 또 빨간색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HTML, CSS, jQuery, 워드프레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부트스트랩은 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스킬을 남들보다 훨씬 잘해야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백엔드 쪽을 못하더라도 저는 그쪽은 못해도 이쪽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너는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나면 무슨 일 하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를 하려고 하는 거야.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코딩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 HTML 페이지를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고 내가 그 직업을 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공부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직종. 급여는 어떤가요? 전망은 좋은 직종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좋고 전망 좋고 또 수 틀리면 프리랜서 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좋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겠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보통 2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초반 정도. 경력 한 1년 정도 되면 보통 회사에서 200에서 250만 원. 어느 정도 사람의, 자존심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지켜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 250 정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사람 짜게 쓰고 뭐 이렇게 익스펜더블 쓰고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160에서 170 사이 정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 내면 200만 원대 초반은 경력 1년 차가 웹 디자이너가 받는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더 받는 거예요. 개발 프로그램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받는 거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렵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적다는 거고, 사람이 적다는 건 그만큼 구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경력인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웹 디자이너랑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실무에서 느낀 바로는 30% 이상은 웹 디자이너보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급여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재미, 회사에 대한 조직에서 어떤 분위기, 뭐 기타 등등도 중요한데 일단 웹 디자이너가 급여를 낮게 출발하니까 올라가야도 결국엔 한계점이 빨리 와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1년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1년 정도 한 사람만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 안팎에서는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1년이 예를 들어 1년차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2년차 예를 들어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저도 웹 디자이너를 7년 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기가 1년차 됐을 때 200한 50만 원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2년차가 됐을 때는 200한 80만 원 받아야 되고 3년차가 됐을 때는 한 300만 원대 초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 급여에 대한 어떤 인상폭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처음 시작했을 때 250에서 한 280, 200만 원 후반 정도 받았으면 한 2년 차 되잖아요. 300만 원대 초중반 아니면 안 가요. 300만 원대 초중반을 주지 않으면 2년에서 3년 차 퍼블리셔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차 정도 퍼블리셔가 실무에서 했다면 350 정도는 충분히 받아요. 이건 정규직 기준이에요. 프리랜서는 0.5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차 정도 되면 500 정도 받아요. 물론 이제 정규직에 대한 장점이 있고 프리랜서도 장점이 있죠. 그래서 1년 차 200만 원대 후반, 2년 차 300만 원대 뭐 초중반, 3년 차에서 4년 차 300만 원대 후반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3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그냥 그 회사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정도의 퍼블리셔였다면 그만큼 실력이 늘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1년, 2년, 3년, 4년은 그만큼 프로젝트를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그 연차만큼 실력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망 좋습니다. 저처럼 외국에 나와서 뭐 가장 마지막 파트에 제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다 전문가적인 공통 글로벌 스킬이에요. 그래서
배워두시면 그리고 실무에서 계속 일을 하셨으면 어디 가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망이 좋죠. 언제든지 일을 구할 수 있으니까.